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연주 경자년 월주 정해월 일주 무진일에 해당이 되면서 오늘의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21일 살펴볼 명식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 그래서 무토는 양토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은 똑같죠. 오행은 같은 것이지만 음양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양토인 무토하고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완전히 좀 그 성향 자체가 크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이건 비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죠. 이 종족을 둘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남자하고 음에 해당이 되는 여자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물론 공통점은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갖는 공통점은 있다 하더라도 좀 안으로 들어가서 세분화된다라고 하면 양에 해당이 되는 남자하고 음에 해당이 되는 여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게 되는데,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양에 해당이 되죠. 남자 같은 겁니다.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고 그 다음에 크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높지 않고 낮고 그 다음에 넓지 않고 좀 협소하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인 양토는 표현을 할 때에서 고황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음토인 기토는 작은 흙이다 그래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전원토.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습토라고 하고, 그래서 비습하다 그래요.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낮을 비자를 뜻하는 거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죠. 낮고 작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비습한 습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른 흙이냐 젖은 흙이냐, 이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화왕절에 토가 있을 때 습토가 있는 것이 건토가 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할 때, 병신금이 약할 때 토가 금을 생해야 되는 경우에도 마른 흙은 절대 금을 생할 수 없어요. 그걸 갖다가 건토 생금 불능 내지는 조토 마른 땅은 생금 불능, 생금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수가 너무 왕하죠. 특히 임수 같은 것이 너무 왕하게 되면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충분한 성질에 있는 큰 물은 토로서 가두어야, 토로서 절제를 시켜 주어야지만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절제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물기가 있는 흙으로 막기보다는 마르고 건조한 좀 큰 흙으로 갖다 막아야지 제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수를 제방할 땐, 그래서 제가 기토를 쓰지 않고 무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 어렵다 저렇게 이렇게 건토 습토 이런 것도 있고 임수도 나오고 막 경금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명리가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고 좀 멀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가 역시 나는 명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명리를 포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타로를 배운다. 타로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기문둔 나쁘지 않고, 또 자미두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철판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화역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술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명리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하지 않고 다른 술수 뭐 기문이라든가 기문동갑이라든가 자미두스라든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 탁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죠. 기문 같은 경우도 뭐 몇 개월씩 할 필요 몇 년씩 할 필요 없고 기문도 짧게 하면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쓸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는 안 해봤지만 그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학문은 아니고 계속 이론 자체가 이렇게 심오하게 겁나게 많고 그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냥 공부 어느 정도 배웠고 자기가 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명리는 막 이론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제가 경금 설명할 때, 경금이 약할 때는, 자, 생활을 했을 땐 건토는 안 되고 물기가 있어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수는 제방을 할 때 무토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 일간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을 제가 이렇게 요 건토나 습토나를 설명할 때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날마다 설명드렸던 것을 이거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와, 명리 진짜 되게 어렵다, 내지는 뭐 저런 걸 가지고 사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토 입장에서 해수가 이게 뭐야 편제니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는 좀 뭐랄까, 명리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니까 이게 귀에 솔깃해 가지고 편제가 좋은 건가, 정제가 좋은 건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 명리라고 하는 것,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분석해서 풀이해내느냐에서 거기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칠타래가 막 꼬여있을 때 그걸 막 다 해집으면 더 꼬여버리죠. 그냥 서서히 하나씩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요거는 요 이론을 가지고 보면 되겠구나, 요거는 요 이론 가지고 보면 되겠구나 해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고황토니까 뭐예요? 높은 산이에요. 내지는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토의 양, 흙의 양이 작은 양이 아니죠. 흙이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흙이 많아지죠. 그러면 흙이 자꾸 다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흙을 쌓고 또 발로 밟고, 흙을 쌓고 또 발로 밟고, 이렇게 하게 되면 토가 무거워지고 두꺼워지죠. 그래서 무토는 후중한 토라 그래요. 후중, 두터울 후자에다가 무거울 중자. 흙이 쌓이면 두터워지고 무거워진다. 근데 흙이 두터워지고 무거워지는 것도 좋은데 토라고 하는 것 존재의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토도 마찬가지고 토고요. 기토도 마찬가지고 토란 얘기죠. 흙이란 얘기죠. 흙은 뭐예요? 거기서 작물도 심고, 그 다음에 화초도 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렁이도 좀 있고, 지렁이가 살아 있어야 그 토는 뭐예요? 살아있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지렁이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자연 퇴비를 많이 써서 땅의 지력을 많이 이렇게 높이고 했지만, 요즘은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화학 비료를 처음 썼을 때는 금방 수확량이 좀 금방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땅이 많이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퇴비를 썼을 땐 그 안에 달팽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지렁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잡벌레들이 이렇게 미생물들도 많이 있는데,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땅이 죽죠. 그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어떤 밑거름 내지는 터전이 될 수 있어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땅이 너무 말라가지고 사라사막 같이 물 하나 없고 열기가 가득한 땅에서는 어떤 작물도 살아가기가 힘들죠. 전혀 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선인장 같은 특성 케이스는 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생명체가 살기는 어렵죠. 또 반대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북극이나 남극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땡땡땡땡 얼어져 있는 동토 같아도 여러 가지 작물들이라든가 사람도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온기가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량의 화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적당량의 물도 있어줘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무토 같은 경우는 후중하기 때문에, 후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두텁고
무겁기 때문에 땅이 다져져 있으면 여러분들 땅을 다지고 보면 땅이 너무 꽉 다져져 버리면 그 안에 물 한 방울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땅이 어느 정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미생물들이 살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땅이 어느 정도는 퍼석퍼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에 여러분들 논에서 모내기를 하거나 밭에 작물을 심을 때 그냥 땅에다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콤바인이라든가 옛날에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 소쟁기로 해가지고 땅 한번 싹 갈아엎습니다. 왜냐하면 다져진 땅을 한번 일구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친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러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라 하냐니. 밭을 갈아야 거다 뭔가를 심을 수 있다. 땅이 다져져 있으면 밭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퍼석퍼석하게.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밭을 한번 갈아야 나무도 심고 뭘 할 수가 있죠. 그것을 밭을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간목이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갈아준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소토한다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트이게 하는 거야. 땅이 다져져 있어서 공기랑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쟁기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땅을 갖다 퍼석퍼석에 트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소토 내진 소벽. 그러니까 한자 단어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소토 내진 소벽이 그러한 뜻이구나. 봄에 모내기 할 때 땅을 이렇게 쟁기라든가 콤바인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씨앗이라든가 작물을 심기 좋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기토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작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제1의 목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럴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냥 왕한 토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것, 즉 토생금에서 식신생지 내지는 상관생지하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래 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의 터전, 만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토, 땅. 모든 만물은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땅에 의지를 하면서 수화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나고 자고 나고 살고 이렇게 성장하고를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토의 기운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진다.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토인 기토가 됐건 지금의 양토인 무토가 됐건 만물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한번 방점을 빡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라고 했죠. 북방. 그래서 해자축 북방은 주관하는 오행이 뭐냐면 수가 주관하죠. 수. 그래서 해월은 수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절로는 초겨울이라고 해서 냉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동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요. 일단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춥다, 엄동설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 몇 개로서 그냥 해월을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제 몇 번 듣다 보면 해월은 어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알아봐야 될 게 포태법으로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왕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해에 이르게 되면, 수는 뭐냐면 여기가 임관지가 해당이 되죠. 임관지. 수는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해에 이르면 임관이 되고, 자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제왕이 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월에 가장 왕하고요. 반면에 화토는 해에 도착하게 되면, 해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하나는 너무 왕한데, 수는 너무 왕한데 화토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넓은 땅이긴 하지만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는 약하고 수는 왕하죠. 또 계절적으로 봤을 때 토가 있긴 한데 한겨울에 있는 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지에 있는 수를 가지고 물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계절이 겨울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물이 좀 적당량 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자수를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신금 같은 거를 이렇게 지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한겨울에 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지 있는 것까지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물이 많다라고는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단지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의 개념은 뭐예요? 계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왕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한겨울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땅은 뭐예요? 동토라고 하죠. 동토, 얼어붙은 동토죠. 저 시베리아 벌판 같은 동토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도 필요하지만 적당량의 온기도 필요하죠. 땅이 얼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죠. 그 땅속 깊이 더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다가 땅이 녹으면 또 기어 나오고는 하겠지만은, 땅이 얼면 거기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비단 무토뿐만이 아니라 모든 십간이 어떤 일간이 됐던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어느 일간이 됐던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없다.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빈한하다, 가난하고 춥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빈천하다라고 보게 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우스 재배 같은 걸 하지만 옛날 조선조 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겨울에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가 거의 없었죠. 그냥 봄, 여름, 가을에 수확을 다 해놓고 개미 같죠. 그냥 열심히 일해놓고 겨울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식량이 이제 겨울을 나다가 모질라죠. 그러면 보리가 날 때까지 식량이 없어 이제 쫄쫄쫄쫄 굶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기가 없으니까, 논밭에 온기가 없으니까 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면 겨울에 조선시대 때 한겨울에 논밭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한겨울에 산을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얼었던 물도 녹이고요, 얼었던 땅도 녹일 수가 있겠죠. 반드시 화는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토라고 하는 것이 화를 얻어서 좀 약했던 것이 온기를 얻고, 그 다음에 화생토해서 인성이잖아요. 무토 입장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이 있어서 나를 실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무토가 이제 좀 살아나죠. 이럴 때는 반드시 또 간목으로서 소토해서 땅을 일궈서 거기다 곡식을 심어야죠. 쉬운 말로 뭐냐면, 한겨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이 있는데 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우스를 여러 개 쳐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우스를 쳐놨으니까 어떻게 돼? 온기가 있으니까 그 하우스 안에서 밭을 일궈 가지고 겨울 작물을 심는 거죠. 상추, 고추, 가지, 오이를 이제 월동 작물을 딱 심어가지고 그걸 또 한겨울에 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왜냐? 제철이 나지 않는 작물들을 나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주가, 어떤 사주는 화를 얻은 사주가 있고요, 어떤 사주는 화를 얻지 않은 사주가 있고, 또 어떤 사주는 화를 얻은 사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겨울에 논밭을 일굽니다. 화가 없는 사주는 그냥 하우스도 없이 난방 장치도 없이 땅을 열심히 파요.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얼어 있는데 거기다 씨앗 심으면 나겠냐고요. 여러분, 또 시금치 생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겨울에, 물론 이제 시금치는 겨울에도 이렇게 자라나고 또 뭐 보리 밟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론적으로 땅이 얼면 농사를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예외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러한 화가 없는 사람이 한겨울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안 될 일을 자꾸 자기 생각으로는 될 수 있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근데 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우스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일구고 물을 주고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작은 차일까요? 큰 차일까요? 엄청난 차이죠. 화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는 거고, 화가 있는 사람은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살면서 불가능에 도전해서 또 신화를 이뤄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명리에선 그런 걸 바라지 마시라고요. 근데 삶에서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영리해졌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될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안 될 일을 열심히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는 있어야 줘야 되고, 무토 자체가 약했던 것이 이렇게 실해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야지만 무토의 용도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역시 한겨울에는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방점을 찍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이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은 양토인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월지에서 본 것은 재성인 해수를 봤는데, 해수는 원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해중에 있는 본기가 양에 해당이 되는 임수이기 때문에 명리에서 육친을 논할 때만큼은 이거를 양으로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양토인 무토가 월지에서 양수인 해수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이죠. 편재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월은 수는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한 반면 무토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서 약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그 다음에 재성은 왕하다. 신약 재왕 내지는 신약 재다 내지는 재다 신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 일반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재다 신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제왕, 신약 제다, 뭐 제다 신약, 뭐 이렇게 제왕 신약, 뭐 이런 거 다 비슷한데 일반론적으로 제다 신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 단어만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제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재성이 많아요. 많은데 이 뉘앙스는 뭐냐면 재성이 많아서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답은 뭐냐면 뒤에 있죠. 신약이요. 신약. 일간이 약해서 재성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만약에 이것이 일간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재다 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신왕 재왕으로 될 겁니다.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게 되면 왕한 일간이 왕한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신왕재왕이 운에서, 예를 들어서 관성운을 보게 되면은 신왕재왕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중에 관성운이 오게 되면 명예도 얻게 되는 건데, 반대로 재다 신약한 사람이 재성이 많아서 그 재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에서 관성운을 만나게 되면 재성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재성으로 인해서 감옥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죠. 반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알게 되면 사주보는 안목이 조금은 커져가고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재다 신약해서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은 모든 일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견, 겁재로서 방신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성으로서 도와준다는 것은 생조해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비견, 겁재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방조해준다라고 해요. 방조가 뭐예요? 우리 그 형법에서 도둑질할 때 직접 가서 이렇게 훔치는 사람은 주범이 되는 거고요. 도와주는 사람을 방조범이라고 하죠. 옆에서 이렇게 훔치는 것을 이렇게 수월하게 이게 짱 봐주고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방조범이라고 하죠. 자, 일간은 주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 약할 때 옆에서 비견겁제 내지는 비견겁제 무토기토 치지로 진술충미토가 도와주는 것을 옆에서 방조해 준다고 그래요. 비견겁제가.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도와주는 것을 생조해 준다. 비견겁제가 도와주는 것을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먼저는 뭐에 인성이 있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무토일간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무토일간이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 왜 인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해월이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를 좀 진술충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일간은 왕해질지 모르겠지만 뭐가 안 됩니까? 조후가 안 되죠. 조후가. 따라서 이거는 일단은 먼저 인성 하나를 얻고 난 연후에, 예를 들어서 뭐 진술충미 토를 본다라고 하면 일간이 비견겁제의 방신을 받으면서 병화의 조력도 받으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인성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왜냐? 겨울이기 때문에 추운 땅, 얼어붙은 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먼저 있는 것이 가장 먼저 급선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명식은 월지가 해수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겨울에 추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월지만 갖고는 그렇게 물이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겨울이니까 날씨가 춥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수가 하나 더 있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날씨는 더 추워지면서 그야말로 물이 많아지는 거죠. 무토가 있는데 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해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땅도 얼고 물도 얼게 된다. 자, 연간에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도둑놈과 같은 것인데, 이 도둑놈이 나의 기운을 뺏어가 가지고 수를 생해 주니까 뭐예요? 나를 더 춥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운을 훔쳐서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경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제 역시나 뭘 봐야 된다? 화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진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경급제에 해당이 돼서 무토가 진에 이렇게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모는 안 된다. 토로서 어떤 분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토가 있으면 조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인데, 절대 토를 가지고는 조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지로 예를 들어서 미토라든가 술토가 있을 때는 이거는 마른 땅인데다가 술중정화, 그 다음에 미중정화가 남장되어 있기 때문에 곧 그 화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온기는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조우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고요. 어떤 분은 해자축월에 미토 시가 미신데 미중정화 하나 가지고 뭐 조우가 충분하다 이렇게 그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토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땅인데 미중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몽골 평월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한 집안에서 누군가가 화롯불 하나 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조우가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오늘 같은 명식도 월간에 정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화가 천간에 있긴 하더라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어요?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 불꽃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한겨울에 무토를 갖다 따뜻하게 온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라이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땅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좀 있어 줘야 되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화죠, 화. 여기서 금이요, 수요, 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제가 좀 지금까지 지금 몇 분을 떠들었는데 이해를 못 해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시에서는 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제가 다 정해놨고요. 자, 생시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시 고르는 것은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임자 개축시 내지는 경신 신유시, 뭐 임술시, 개해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선택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나머지 글자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을묘시 같은 경우는 픽하게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기미시 같은 경우에도 일간만 왕해질 뿐이지 조우가 되지 않습니다. 조우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뭐 갑인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 저기 무토가 갑목 보면 저기 7살인데 저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 진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병만 살아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토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진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만약에 대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화운을 일단 화운을 만나야 되는데 초년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인씨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초반에 운세가 좀 안 좋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좀 고르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이고, 가장 그래도 무난한 거는 정사시죠. 정사시면 무토가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연지에서 사화의 뿌리를 둘 수도 있겠죠. 화니까 약간 좀 목의 기운이 좀 부족한 그런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데 차라리 화 없이 목을 보는 것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좀 더 좋겠고요. 무엇이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미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주에 있는 정화 하나 가지고는 조우가 안 되기 때문에 기미씨를 고르기보다 차라리 무엇이 정사시를 고르는 것이
좋겠고요. 병진씨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병화가 천간에 천간에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물론 무토가 진과 시제진의 뿌리를 두는 것은 좋고 좋은데 해월은 결국은 핵심 뭐냐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면 병화가 있는데 뿌리가 없고 정화도 있는데 뿌리가 없죠. 허상과 같습니다. 초년 수운이라든가 초년 금운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남자 같았으면 그래도 25살 볼 때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니까 그래도 낫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30대 중반까지가 운세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생시를 딱 정할 때는 대운의 향배를 미리 한번 또 이렇게 봐야지만 명확하게 생시를 고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운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갑인시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대운 자체가 초년 운세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초년 때 애기들은 건강도 초년이 중요하죠. 애기가 어렸을 때 아프면은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초년 운이 안 좋게 되면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학업운도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자기네 동년배들하고 경쟁할 때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좀 없지 않아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가 운세가 좋으면 그래도 나중에라도 늦게 공부하고 나중에라도 발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운세 자체가 중후반 이후로는 괜찮으니까 가빈 씨도 저는 뭐 이렇게 근데 뭐 새벽에 나올 필요는 없죠. 낮에 정사시나 무엇이 이 정도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